정청래 당대표의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17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큰 어른 민주당의 뿌리 이해찬 전 총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의 뜻을 마음에 품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5일간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수많은 분들이 와서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이해찬 총리께서는 끝까지 꼿꼿하게 계실 곳에 계시다가 이해찬답게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이해찬 총리의 고귀한 뜻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행정통합을 비롯해 사법개혁, 3차 상법 개정 등 국민께서 오래 기다려온 핵심 개혁 현안들을 매듭 짓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을 보내드리며 여야가 좋은 정치를 하자고 약속한 만큼 국민들께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5,200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 실적 결과 또한 수출액이 6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한 이 압도적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세 불확실성을 시급히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 끝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성과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민주당,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 역시 당의 주인인 당원이 당의 운명을 정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국민 투표가 1인 1표이듯 당원 투표도 1인 1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1인 1표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도 국민이 결정하듯이 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1인 독재자가 결정할 수 없듯이 당의 운명도 힘있는 몇몇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라의 헌법을 1인 1표 국민투표로 결정하듯이 당의 헌법인 당원도 1인 1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내일 6시까지 중앙위원 여러분의 온라인 투표로 1인 1표 당원 개정 절차를 완수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 개개인의 표에 차등을 두는 시대를 끝내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그대로 1대1로 반영되는 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 중앙위원 여러분께서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인 1표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했듯이 합당 문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습니다. 당원의 명령에 따라 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닙니다.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더하는 뺄셈, 빼는 덧셈, 휘어진 직선, 고든 곡선 같은 말입니다. 공익과 사익은 다른 것입니다.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합니다.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2, 3%의 박빙의 선거에서 부직갱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입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상가문을 열고 들어가서 호소하는 출마자의 심정을 10분 헤아려야 합니다. 한 표가 아쉬워 땀을 흘리며 뛰는 출마자들에게 2, 3%의 지지율이 너무도 큰 비율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선거 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랍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이 꿈꿨던 온라인 플랫폼 정당, 1인 1표 정당, 민주적 국민정당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지난 29일 국회는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80여 건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통합특별법안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릭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김 장관은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라고 밝혔고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 중인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엔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의 회방을 놓고 나섰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과 노력을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다주택자와 중과세 유예 중단이라는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인 정쟁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인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개국 정비부터 코스피 지수 5천까지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인디언 기후정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영선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어제 이광재 전 지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불출마 편지였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님의 불출마 결정은 개인의 정치가 아닌 당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선당 후사의 실천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대의를 위해 용기와 책임감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우상호 후보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결단은 우리 민주당 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3일 이후 돌아보면 우리 민주당은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당무 관련 갈등과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였는지, 우리는 과연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당의 에너지는 내부 갈등 속에서 소진됐고 완보이스 완팀은 고에 그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온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저 또한 깊이 반성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국인 조국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김건희 1년 8개월 1심 선고에 대한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민생개혁 입법률이 고작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 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없이 내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 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겁고 식은땀이 다 납니다. 당원 주권도 중요하고 합당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세운,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일은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민들 눈에 민주당이 내부 문제로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으로 비춰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합당 논의를 멈추고 당내의 갈등 요소를 뒤로 돌리고 국정 지원과 민생 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합시다. 이상입니다.